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느 날 40대 남성 회원님과 하체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날 왼쪽 고관절 쪽이 일정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하체 운동을 여러 번 진행했지만 그때는 아무 통증이 없었습니다. 이번 수업 때도 새로운 운동을 하지 않고 중량만 살짝 높여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회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 마지막 운동으로 스모 데드를 했는데 왼쪽이 조금 불편했지만 크게 인상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따로 말씀 없이 진행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멈췄을 때는 그걸 모르는 상황이라 그냥 지속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스모 대대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모 대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고관절의 회전과 굴곡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게 봐야 하는 걸까? 일단은 뭐 스모 데드 하고 나서 조금 불편했다니까 스모 데드 할 때 문제가 있는 건데 스모 데드가 문제가 있다는 말과 고관절이 회전과 굴곡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 아니죠. 스모 데드는 고관절이 회전 굴곡이지만 뭐 쉽게 말해서 고관절을 사용한다는 뜻이 고관절 사용이 뭐 스쿼트랑 데드만 보더라도 두 개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관절 회전, 고관절 굴곡 이런 뉘앙스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스모 대대에서 힘을 고관절에서 어쨌든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모 데드를 했을 때 왼쪽이 조금 불편했다는 말은 스모 데드에서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지금 중량을 높였다 했잖아요. 그냥 똑같은 패턴에서 중량이 올라가면서 그게 못 버티면서 이미 고관절에 데미지가 살짝 갔고 그 다음에 스모 데드에서 불편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관절이 못 버텼다. 요렇게만 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스모 데드니까 고관절의 회전 굴곡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스 어쨌든 하체 운동하고 문제가 있었으니까 어딘가 힘이 모자랐던 게 있었던 거고 거기서는 선생님이 따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이라는 게 내회전, 외회전도 있고 굴곡 신전일 수도 있고 그냥 힘을 못 받아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으니까 요거는 그러면은 지금처럼 고관절에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평가를 다시 해봐야죠. 체크, 체크, 체크. 그러니까 지금은 통증이 심해졌는데 회원님이 일정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동작을 위주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렇게 데미지 가면은 그 다음 할 때는 이제 체크를 이제 괜찮은지 이제 잘 체크하면서 해야겠죠. 왼쪽이 불편하다 했으니까 그다음 하체 운동할 때는 뭔가 무게가 올라가거나 강도가 올라갔을 때 왼쪽 고관절이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다음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모든 변수를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지금처럼 예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의 데이터는 온 거잖아. 이 사람의 왼쪽 고관절이 좀 안 좋다. 강도가 올라갔을 때 다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정보가 체크됐으니까 그다음부터 거기 맞춰서 체크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벤치프레스 할 때 비대칭이 심한데 오른쪽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졌고 왼쪽은 높은 상황입니다. 회원의 상태를 보면 왼쪽에 힘이 더 안 들어가고 왼쪽 날개뼈가 뜨는 느낌이 납니다. 골반도 틀어진 게 없다면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골반 틀어진 게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선생님이 골반 검사를 못 하신 거예요. 틀어졌다 안 틀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힘이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골반도 문제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날개뼈가 떴잖아요. 그럼 날개뼈가 불안정한 상태겠지. 그럼 당연히 주 원인은 날개뼈로 봐야죠. 날개뼈가 뜨니까 날개뼈가 불안정하니까 날개뼈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날개뼈를 어떻게 안정화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은 하시면 안 돼요. 트레이너면은 그거는 뭐 인스타 유튜브 다 많으니까 찾아보세요. 지금은 트레이너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날개뼈 어떻게 안정화하나요라는 질문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힌트만 들리자면은 정거근하고 하부 승모근 위주로 보시고 추가적으로 골반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질문 볼게요. 자, 스쿼트 할 때 무게 중심을 뒤로 두면은 내려갈 때 족잡도
뒤꿈치를 실어야하네요. 다시 올라올 때는 족잡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족잡과 보행 검사로 근 피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스쿼트 할 때 무게 중심 뒤로 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예 시작부터 잘못 말씀하셨어요. 뒤로 주는 거 압니다. 아닙니다. 발등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 중심하고 족잡은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약간 용어도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무게 중심 이꼴 족잡이고 족잡은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바뀌는 거 없습니다. 발등 쪽에 그대로 계속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저압이랑 보행 검사로 근피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피로란 단어도 너무 넓은 단어죠. 어디에 근피로냐 이런 건데 족저압이랑 보행 검사는 일단은 발의 무게 중심 이동을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근피로라는 단어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이 지금 일반인인지 트레이너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게중심, 족저압, 보행 검사, 근피로 단어 새로 좀 체크하세요. 지금 단어 개념이 많이 혼동된 것 같아요. 자, 4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앉았을 때 골반부터 종아리까지 저림 있대요. 앉았을 때. 디스크 수술 2번, C1이랑 4번 수술했어요. 허리 디스크 관련 유튜브를 보고 쭉 풀고 다 주변 근육 다 풀었어요. 고관절 내외전 잡았어요. 누운 상태 골반 회전 잡았어. 그 다음에 장요근 복행근 외복사근도 했어요. 그 다음에 누운 상태랑 서 있는 상태까지는 골반 회전으로 저림 없는 구간까지 잡았는데 앉은 상태에서는 전후방 경사를 계속해도 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이 없는 선까지 선 상태에서 복압 잡고 중립 상태로 운동을 진행하도록 시켰는데 올바른 방향이 맞을까요? 아니죠. 지금 보세요. 지금 앉았을 때 저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누운 상태랑 서 있는 상태에서는 고관절이 굴곡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된 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문제가 된 거는 앉은 상태, 즉 고관절이 90도로 접혀진 상태에서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선 상태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지. 선 상태에서 했으면은 접은 상태에서를 고관절이 90도 접힌 상태, 즉 힙힌지 상태에서를 맞추셔야 됩니다. 서서 하는 거는 이제 의미 없어요. 이미 서는 건 잡혔으니까. 아무래도 앉은 경우에 복압 잡고 골반 정위치를 시켜도 저림이 계속 있다 해서 한 번에 잡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녹슨 근육 풀어주고 보호 강화만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평가 재평가도 했는데 자 지금 뭘 빼먹었냐면은 이제 풀어주는 거는 의미 없어요. 복압 강화도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고관절 굴곡이에요. 고관절 90도 굴곡. 굴곡된 상태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골반만 잡았잖아요. 고관절은 하나도 안 잡았잖아요. 지금 한 것 중에서 고관절 90도 접히는 거를 정상화시키는 건 하나도 안 했잖아.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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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전후방 경사밖에 안 했으니까 고관절을 하나도 안 잡은 거예요. 고관절 잡으셔야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골프를 즐기시는 남성 회원님이 계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골프를 치는 스윙의 끝 동작에서 오른쪽 하부 승모근인데 기립근 라인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기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골프는 뭐예요? 회전이죠. 회전 동작인데 기립근 라인에 통증이 있다는 거는 흉추 회전이랑 고관절 회전을 못 가져가고 보상작용으로 요추 회전을 많이 건 거예요. 그리고 요추 중립도 못 시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느낌은 있고 스윙의 끝 동작 몸을 비틀 때 그 부위의 통증이 잘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회전 문제예요. 그 부위만 푸는 건 근본책 해결책이 아니라 그렇게 지도하지는 않았고 주변 근육의 기능이 정상인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광배근, 극하근, 견갑 이렇게 봤는데 기능이 떨어진 상태도 아니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 지금 개별 근육이 아니라니까 흉추 회전이에요. 회전이지 광배근, 극하근, 견갑 하나하나 근육 보는 거는 움직임을 본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의미가 없어요. 검사 자체가 완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은 질문 드립니다.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근육 보는 거랑 움직임 보는 거랑 이걸 구분을 잘 못합니다. 움직임을 봐야지 근육을 보는 게 아니에요. 움직임 안에서 근육을 보지 자꾸 근육을 보려고 하니까 이걸 핀트를 못 맞추는 거야. 회원을 봐야지 회원이. 회원이 지금 어떤 움직임에서 고장났어요? 스윙이잖아. 스윙에서 고장났으면은 스윙을 봐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전은 고관절 회전과 흉추 회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추 회전을 대신 쓰고 있죠. 고관절 회전을 못 쓰든지 흉추 회전을 못 쓰는 거예요. 두 개 다 문제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회전 움직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회원님 중에 바벨을 들고 서서 이두커를 할 때 20kg까지는 괜찮은데 25kg부터 오른쪽 전완 쪽에 힘줄이 당기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두컬인데 전완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힘 세는 거지, 보상작용. 이두로 못 쓰는 거야. 이 통증의 원인이 단순 근력 문제인지 사용 패턴이나 관절 힘줄 문제인지 궁금하고 통증 없이 무게를 올리려면 어떤 부분을 평가하고 개선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두보다 전환이 먼저 개입되거나 손목이 말리는 패턴일 수도 있을까요? 20kg까지는 괜찮은 거니까 이게 뭐 근육 자체가 고장났다기보다는 단순 근력 문제일 확률이 훨씬 높죠. 20kg까지는 보상작용 없이 이두로 잘 쓰는데 5kg 올라가니 힘 모자라니까 그냥 손목을 말아가지고 전환으로 당겨버린 거야. 이거는 그냥 힘 딸리는 겁니다. 이거를 당장은 그러니까 20kg가 아니고 막 5kg, 10kg 할 때도 아프다. 그러면 완전 문제가 있는 거고 20kg까지 잘 들잖아. 그럼 당연히 이건 근력 문제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스쿼트 200kg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그럼 스쿼트 200kg 하면 아파요. 그럼 뭐예요? 그냥 힘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초반에는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힘 딸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자, 7번입니다. 견갑골이 불안정한 것도 있지만 너무 안 움직이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50견 같은 경우는 굳어서 같이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 거겠죠. 불안정증은 안정운동 하시겠지만 가동성 안 움직이는 것은 가동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가동성하고 안정성하고 지금 구분을 잘 못 하시는 건데 그냥 안 움직여서 굳는 거는요. 근육 풀면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질문 전제가 50견이로 하느냐, 불안정증으로 하느냐 이런 건데 불안정인 사람은요. 견갑골이 불안정한 것도 있고 안 움직이는 것도 있고 다 포함하는 겁니다. 불안정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범위가 엄청 넓은 거예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고 그냥 안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보세요. 그냥 단순히 안 움직였어. 그러니까 움직여 보세요 하면 움직여. 그런 거는 병리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논하는 거에 아예 논외고 문제가 있다는 뜻은 움직이고 싶어도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거근 쓰세요 해도 정거근은 못 써. 정거근 쓰는 동작을 해도 정거근이 작동이 안 돼. 이거는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장 난 거야. 불안정하다는 뜻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지 그냥 안 움직이니까 그냥 움직이자. 이거는 그냥 재활도 알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시겠죠? 지금 이 그 병리적 상태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지금 질문 자체에서 좀 혼동된 거예요. 가동성에서 안 움직인다는 그 말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가동성이 떨어지는 거는 말 그대로 뻑뻑해서 뭐 범위가 많은데 뭐 관절이 굳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거는 그냥 안 움직여서 가동성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주변의 근육이 다 고장 난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가동성 안 움직이면 가동성 운동하면 되고 불안정하면은 안정 운동하면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고 두 개 다 포함입니다. 근육이 굳어서 그러니까 굳은 근육도 있고 못 쓰는 근육이 있으니까 과하게 쓰이는 근육이 생기겠죠. 그 두 개는 세트로 같이 있어요. 가동성 운동 따로 있고 안정성 운동 따로 있는 개념이 그 상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 움직임 그 요거를 지금 안정화랑 가동성이랑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단순하게 안 움직이면 움직이면 되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재활에서 고장 난 거는. 자, 데드리프트 또는 스플릿 스쿼트 진행 시 엉덩이 바깥쪽 대퇴골두 부위에서 드드드득 소리가 나는데 이것도 지금 고관절이 제대로 딱 중심에서 잘 안 돌아가는 거겠죠. 통증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하면은 무게 실리면 통증 생깁니다. 엉덩이 힘이 안 들어가다가 2세트부터는 힘이 들어가는데 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행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아파요. 무게 실리기 때문에 고관절 안정화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전에 영상을 보는데 밴드 잡고 날개뼈 모으는 운동이었던 걸로 알아요. 손바닥이 천장 보고 하는 거랑 손바닥이 바닥 보고 하는 것 중에 손바닥이 천장을 봐야 어깨 안정성이 좋다는 식으로 기억을 하는데 둘의 차이점과 어떤 원리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자, 날개뼈 뒤쪽에는 능형근이 속근육이 고요 겉에 중부 승모근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의식적으로 따로 이제 구분해서 따로 수축시킬 수는 없지만 손바닥이 위로 봤을 때랑 아래로 봤을 때 손바닥이 위로 봤을 때 능형근의 개입이 더 큽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원리 말로 해도 제가 이 모형이 있어야 설명하기 쉬운데 그냥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지. 손이 외회전돼야 날개뼈가 뒤집히죠, 뒤로. 우리 지금 날개뼈 뒤쪽 잡을 거잖아요. 그럼 날개뼈를 안정적으로 세팅을 해줘야겠죠. 얘를 내외전 걸어버리면은 날개뼈도 앞으로 돌아가고 어깨도 앞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깨가 불안정한 포지션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외회전을 걸어버리면은 어깨만 외회전 되는 게 아니라 견갑도 같이 뒤로 후방 경사로 딱 잡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포지션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을 위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근육 구분하시려고 하면은 제가 설명드려도 이해하기 좀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날개뼈를 안정화시키는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외회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분 볼게요. 무릎 밑에 철심이 박혀 있고 수술 후 다리 길이도 1cm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도 재활이 가능할까요? 철심을 박아놓고 빼는 경우도 있고 안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질문하신 걸로 봤을 때 안 빼는 것 같아요. 그럼 1cm 차이가 나요. 수술 후에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재활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재활을 해야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다리 길이를 똑바로 맞출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철심 봐갖고 다리 길이도 차이가 났으면은 좌우의 그 고관절 기능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재활을 해야 되죠.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여기서의 재활의 목표는 다리 길이 맞춘다 이런 단순한 외관을 맞춘다는 그 상태가 아니라 좌우의 다리 기능 구조가 달라졌으니까 기능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럼 그 기능의 불균형을 최대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재활을 해야죠. 이런 경우는 그냥 두 발로 하는 스쿼트 이런 거 하면은 다 틀어지겠죠. 그러니까 재활을 해야 되는 게 가능한 게 아니라 재활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체형 교정의 관점이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에서 재활하셔야 돼요. 자, 11번입니다. 운동 시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회원님인데 중하부 승모의 활성화를 위해 미드백을 신전시키면은 견갑 거근과 목 뒤쪽을 뻐근하게 올라옵니다. 이거 잘못하신 거야. 미드백 신전 안 시킨 거야. 잘못 시킨 겁니다. 견갑 거근하고 목 뒤쪽으로 올라왔던 것 자체가 흉추를 신전시킨 게 아니라 경추가 신전된 거야. 그래서 미드백 신전 안 시킨 겁니다. 다시 하셔야 돼요. 등이 굽어 있으면 통증이 없고 신전을 시키면 오히려 통증이 생기는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신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신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등을 신전시켰을 때 통증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견갑을 옆으로 더 벌리면서 내리면은 통증이 없어지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견갑 자체를 모으는 거야. 등을 신전시키는 거랑 견갑이 후인되는 거랑 다르죠. 근데 이제 등을 신전을 못 시키니까 지금 견갑도 모이고 막 목도 모이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흉추만 신전시켜야 되는데 흉추를 신전 못 시키니까 날개뼈를 모으고 막 이런 식으로 갔겠지.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러니까 막 목 아프고 막 견갑 다 돌아가고 이렇게 다 되는 거야. 흉추 신전이 그냥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 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흉추 신전이 안 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이 아니라 흉추 신전을 시켜야지 그냥. 흉추 신전이 안 돼서 보상작용이 생기고 있으니까 흉추 신전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그냥 흉추 신전이에요, 그냥. 자, 12번입니다. 능형근을 눌렀을 때 찌릿한 느낌이 있어서 날개뼈 주변 이완 활성화 운동으로 통증은 줄고 있는데 그래도 찌릿한 느낌이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지금 그냥 뭉친 거 푸는 것밖에 안 했죠. 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흉추 신전, 그다음에 날개뼈 정상화. 그러니까 요거를
날개뼈랑 흉추가 다 굽어가지고 한 거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굽으니까 막 그 굽은 상태에서는 날개뼈가 뒤로 들리기 때문에 상부 승모근하고 능력근 쪽이 계속 과긴장이 되기 때문에 흉추를 세우고 날개뼈를 제대로 해야 불필요한 긴장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흉추 신전하고 정거근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정거근하고 하부 승모근. 얘를 정상 작동시켜야 괜찮은 겁니다. 푸는 거는 어차피 원인이 해결 안 되면은 그냥 똑같이 재발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원래 근육이 없는 체질에 유산 4번, 출산 2번으로 약해진 인대 탓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교통사고 2번 후 손목, 팔꿈치, 어깨, 무릎, 무릎 외측 인대 파열로 휴직 중입니다. 치료 영상 보고 풀고 있는데 1년 된 통증에 처음으로 효과가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관절을 풀어도 우측 고관절 힘이 하나도 없는 게 느껴지는데 자, 이거는요. 추천 동작 가지고 안 됩니다. 자, 우선은 아셔야 되는 게 제가 풀라고 하잖아요. 푸는 건 재활 아닙니다. 푸는 거는 재활을 하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푸는 거 아무것도 안 했잖아. 풀면은 힘이 세져요? 아니잖아. 결국 힘이 약한 건데 근육이 너무 많이 굳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는 근육을 못 써요. 그래서 푸는 겁니다. 제가 푸는 걸 영상을 많이 올린 이유는요. 푸는 거는 뭐 자세고 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아픈데 눌러서 그냥 냅다 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픈데 푸세요라고 올려드리는 거고 운동 동작은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그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 못 합니다. 그냥 무조건 배워야 돼요. 당연하잖아. 골프를 하고 싶은데 태어나서 골프채를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 그러면은 일단은 골프를 좀 배우고 난 다음에 골프 영상을 보고 따라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근육이 고장났어. 지금 고관절 다 풀려 있어. 다 고장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관절 근육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요근 쓰세요 하면은 장요근이 작동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장요근이 쓰는 느낌을 전혀 못 봤잖아. 모르잖아. 고관절 내외전, 외외전 할 때 고관절 내외전 근육과 고관절 외외전 근육을 이렇게 쓰세요라고 제가 영상에 말을 한들 그 들어오는 느낌을 모르면은 못 따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 영상을 그 완전 생 환자분들을 위한 재활 영상 안 올려요. 올리잖아.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해도 아파요라고 댓글 다 달 거예요. 왜? 안 된다니까. 가르쳐 주기 싫은 게 아니고 못 따라요. 고장 났으니까. 배워놓으면 그 뒤에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고관절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유튜브에서 고관절 안정화 운동 이런 거 치면은 서서 하는 운동 막 나오거든요. 막 한 다리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체중 지지가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운 상태에서 고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하나 또 주의사항은 뭐냐면 고관절 스트레칭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상한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면은 고관절 재활하면서 막 고관절 늘리고 당기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고관절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고관절 스트레칭 하면은 관절 다 빠집니다. 다 빠져요. 그러면은 이미 무릎 내측인데 파열이 됐다는 것 자체가 몸 안 좋죠. 그러면은 분명히 무리한 동작하다가 파열된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고관절이 힘 하나도 없이 무릎으로 보상작용으로 다 쏠리니까 그게 이제 부하가 인대 파열까지 간 거기 때문에 체중 지지 없는 상태에서 고관절을 움직이는 연습만 해야지 막 잡아 늘리고 당기고 이런 거 하면은 작살 납니다. 엄청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출산 많이 하고 막 고관절 벌어 약해진 사람이 막 헬스 하면 안 될 것 같아. 필라테스 너무 어려워. 그러면 요가로 빠지거든요. 이런 사람들 요가 하면은 이제 거의 그냥 거덜납니다. 고관절 거덜나야. 요가가 뭐 하겠어요? 앉아서 누워서 쫙쫙 째겠지. 지금 덜렁덜렁한 사람 왔는데 그 끼워 넣어야 되는데 잡아 늘리면 다 빠집니다. 그래서 누워서 고관절 움직이는 동작들만 가볍게 하셔야 되지 참고 걷는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안전한 게 이제 수영. 근데 수영도 이 발장구 치는 수영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결국 고관절이 끼워졌다는 말은 서서 내 다리가 기둥 역할을 해야 돼요. 중력 저항으로 딱 박아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수영은 떠 있잖아. 떠서 파닥파닥파닥 거리잖아. 그러니까 고관절을 끼우는 데는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쿠아로빅 이런 게 더 낫지. 어쨌든 물속이지만 어쨌든 수직 저항으로 움직이는 연습하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무릎 인대 파열 될 정도니까. 어쨌든 고관절부터 체중 지지 없는 상태에서 고관절 움직임을 먼저 잡는다. 요것만 하십시오. 그것만. 그것만 해도 되거든요. 자, 그다음 볼까요? 정규 강의 신청 실패해서 다음 수강 때까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미리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 서적 또는 컨텐츠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는 왜냐하면 다른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은 방식으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제 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랑 유사한 데는 뭐 저는 아는 데는 없어요. 그냥 제 올리는 케이스나 치료 해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70대와 80대 노인분들의 경우 복행근을 활성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꼽을 등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납작하게 힘주라고 큐잉을 해도 배꼽은 내려가지만 복행근에 전혀 힘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행근 활성화 안 될 때 할 수 있는 팁이 있으실까요? 자, 이런 게 힘든 경우 많죠. 일단 아셔야 되는 게 7, 80대인데 복행근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말은 복행근은 제대로 안 쓴 지 7, 80년 된 거야. 7, 80년 동안 고장난 기계 작동시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서 일단은 배꼽을 내려가면은 배꼽을 내릴 수는 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안 좋은 분들은요, 배꼽을 내려간다는 그 움직임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은 그냥 배를 내밀었다가 내밀면 복직근으로 밀어내거든요. 그 다음에 누르는 힘이 복행근인데 그냥 힘 푼 위치에서 밀었다가 내리고 힘 빼서 내리는 게 아니라 눌러서 내리는 힘에 대한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아요. 내릴 줄 알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게 요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배를 최대한 빵빵히 내밀어요. 손 배 위에 살짝 압력 줘서. 최대한 내미세요, 내미세요, 내미세요 했죠. 그다음에 바닥으로 최대한 누르세요. 내밀고 넣고의 움직임을 해서 그냥 내리는 힘을 잘 못 주니까 밀었다가 내리면 조금 내립니다. 그거 연습을 계속 시키면은 조금씩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복행근 촉진도 아주 깊게 해가지고 거의 심폐소생술 하는 느낌처럼 아주 미묘하게 신호가 오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전제는 뭐다? 오래 걸린다. 시간 걸리는 거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만약에 50분 수업 하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50분 내도록 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안 좋아서 뭐 운동하러 왔는데 배만 50분 내도록 배만 땡기라면은 운동이 전혀 안 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동작만 시키고 나머 나머지 동작 다 시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행근에 전혀 힘을 못 주면은 앉는 거랑 서는 거 진도는 못 나가요. 아예 지지가 안 되니까. 근데 누워서 할 수 있는 동작 맞잖아. 누워서 코어 운동, 고관절 운동, 엉덩이 운동 골고루 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누워서 하는 동작들도 그거는 그거대로 시켜 나가면서 복행근은 복행근대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오른손잡이고 공부를 오래 해서 상체 자체가 왼쪽으로 회전된 것 같습니다. 어깨뼈도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들린 것 같아요. 어떻게 교정해야 하나요? 자, 일반인 분이신 것 같은데, 요거는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다 고쳐야 됩니다. 제가 요거를 냉정하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대학 선생님도 그렇고, 물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거 내가 막 너무 틀렸어요. 어떤 운동하면 좋아요? 좋은 운동 한두 개만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건데, 그런 거 안 됩니다. 이거 이제 지금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유튜브 케이스 제가 올린 게 한 300 몇십 케이스 있거든요. 운동 한 개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다 틀어졌잖아. 그럼 다 고쳐야지. 마인드 자체를 하나 운동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일단은 안 되고 우선은 지금은 상체 회전됐고 어깨뼈도 빠졌으니까 어깨부터 교정은 할 필요는 없어요. 어깨부터 교정 안 됩니다. 회전으로 돌아간 거니까 일단은 앉은 자세에서의 불편감이라 했으니까 앉은 상태에서 골반 세팅. 골반 세팅된다는 뜻은 골반이랑 요추가 세팅됐죠. 그래서 골반 요추 플러스 흉추 잡아놓고 날개뼈입니다. 제가 순서로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순서를. 그러니까 골반 요추 잡고 그 다음에 흉추 잡고 그 다음 날개뼈 잡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은 골반은 뭘로 잡아야 되나요? 요추는 뭘로 잡아야 되나요? 흉추는 뭘로 잡아야 되나요? 하시거든요. 이게 동작이 별로 안 심한 사람들은 하나로 바로 교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막 5개, 6개를 해야 교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일주일 만에 교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 3개월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편차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제가 또 하나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골반은 뭘로 잡느냐? 골반은 전후방 경사 움직임부터 잡으세요. 흉추는 신전부터 잡으세요. 날개뼈는 전거근부터 잡으세요. 일단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질문 그대. 30분 넘었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17번. 자, 폼롤러로 근육을 풀 때 어느 정도까지 푸는 게 좋을까요? 폼롤러 문지르면은 근육이 덜 그럭거리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게 맞나요? 처음에는 아프지만 나중에 덜 그럭거려도 아픈 것은 없는데, 덜 그럭거리는 건 안 풀리네요. 자, 덜 그럭거리는 게 지금 이거는 푸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육 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근육이라 치면은 이렇게는 튕기겠죠. 튕기는 건 푸는 거 아닙니다. 결대로 풀어야 돼요. 결대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견갑 쪽을 폼롤러로 풀고 있으면은 근육이 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날개뼈 넘어가면서 덜그럭 거리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뼈를 건든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뼈랑 근육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덜그럭거리는 거는 얇은 근육 있죠. 두꺼운 근육 말고 길쭉한 근육을 이렇게 넘어갈 때 넘어가면은 팅팅팅팅 근육이 넘어가니까 이게 덜그럭거린다고 느낄 수가 있고 그거는 그냥 방향을 잘못한 겁니다. 결대로 가야 되고 날개뼈 같은 경우는 뒤쪽에 날개뼈가 넘어가면서 뼈가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근육하고 다른데 그거는 그 아예 뼈가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푼다고 해서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덜그럭거리는 거는 정상적으로 폼롤러를 풀고 있는 게 아니다. 방향을 잘못한 거야.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좀 뭉친 것 같아. 지나갈 때, 여기 좀 빡빡해. 그거는 이제 그냥 뭉친 거 푸는 거고, 덜그럭은 정상적으로 폼롤러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